안녕하세요. 축직막입니다.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.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리그 4전 4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렇다면 경기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킬리안 음바페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공격수는 역시나 이런 맛으로 본다고 해야 될까요? 음바페가 팀의 에이스인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득점 과정에서도 사실 소시에다드 수비가 백패스가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뺏어서 골까지 만든다는 건 또 아예 다른 능력이죠. 근데 음바페는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다른 공격수라면 우리 팀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그런 상황을 음바페는 그냥 속도로 압도하면서 1대1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. 일반적인 찬스도 빅찬스로 만들어 버리는 음바페고요. 빠른 스피드, 1대1 능력, 어깨 넣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거기다가 결정력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. 이런 찬스에서는 도무지 놓치는 걸 못 본 음바페입니다. 일단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현역 축구 선수 중에서는 저는 음바페가 전 세계 원탑이 아닐까 싶어요. 그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현 시점은 원탑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길러가 득점을 했잖아요. 그때도 사실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음바페라고 생각을 해요.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라인 타면서 길러에게 패스, 그리고 이제 길러의 퍼스트 터치와 마무리도 너무 좋았죠. 어쨌든 이 음바페가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했는데 두 번째 그 도움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한 명 퇴장당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, 이게 또 어마어마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음바페 클러치 능력이 그냥 미쳤습니다. 디나이선이 퇴장당하면서 알론소는 그 상황에 대응을 했어야 됐거든요. 그땐 또 거의 뭐 알론소의 양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추아메니가 내려와서 임시 포백을 만들어줬습니다.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뭐 미드필더였던 길러와 세바요스 이런 선수들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에 전반전에는 추가 실점 없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카레라스라는 선수도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요. 카레라스가 사이드백도 되지만 3센터백 중에 한 자리, 스토퍼 자리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빌드업 할 때 추아메니가 잠깐 앞쪽으로 올라가면 카레라스가 왼쪽 센터백 같은 느낌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수비 라인의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구성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도 또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. 수비적이긴 하지만 뭐 음바페,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은 또 딸깍 한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런 변형 수비 형태가 성립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퇴장 상황에서의 그 음바페 어시스트, 0에서 1을 만드는 진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경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건 사실 음바페 그리고 뭐 길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격 자원들은 저는 더 살아나 줘야 된다고 느꼈어요. 일단 음바페가 되게 잘하긴 하는데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반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바페가 엄청나게 지게를 지고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당연히 이제 음바페가 잘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음바페한테 계속해서 부담이 누적된다면 또 음바페가 안 터지는 날에는 다른 공격수들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는 느낌을 들었고, 길러가 그래도 음바페랑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아요. 어시스트도 해주고 직접 득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음바페의 딜을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, 벨링엄이 없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공격 자원들이 살아나 줘야 된다 이렇게 느꼈고요. 지금 이제 사이드 자원 호드리구, 비니시우스, 브라임 디아스 이런 선수들은 또 일정한 폼이 부족합니다. 그리고 마스탄투오노 같은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고요. 사실 음바페가 매 경기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꼭 다른 선수의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 이 디나이선의 퇴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을 것 같은데, 디나이선이 지금 상대 공격수를 잡아서 넘어뜨렸던 그 위치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. 보통 이런 상황에서 퇴장이 주어졌을 때는 하위선 빼고 수비수가 뒤쪽에 없을 때예요. 근데 이제 하위선이 뒤에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옆쪽에 밀리탕이 지원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심의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퇴장 상황이다 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
근데 이번 경기에서의 주심은 이 상황을 퇴장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. 결국에는 하위선이 전반 32분 정도에 퇴장으로 경기장을 떠나게 됩니다. 그런데 뭐 시리어스 파울이나 뭐 폭언, 욕설 이런 퇴장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최소 한 경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수위는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한 경기 정도 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에스파뇰전 뛰지 못할 것 같고요. 그 뒤로 이어지는 경기는 레반테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순서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경기는 몰라도 마드리드 더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순서까지 안 가는 게 중요하겠죠. 사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하위선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소화하고 주말 경기는 다시 결장으로 쉬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는 휴식 차원이라고 이제 긍정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디나이선의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징계가 커진다면 뭐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 항소 가능성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전술적이나 전투력적으로는 어떤 게 안 좋아지냐? 아무래도 빌드업적인 측면, 후방에서 볼을 뿌려주는 그런 볼줄기, 내지는 뭐 하위선이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투력이 감소할 수도 있겠다. 저는 그런 것들을 또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알론소볼에서 또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 센터백들의 활용도예요. 밀리탕이 코너킥에서의 헤더, 지금 왼쪽과 같은 장면도 보여줬고 또 하위선을 아예 바깥쪽에다 냅두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위선 머리 보고 크로스 올리고 하위선이 머리로 안으로 집어넣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라우라 센시오가 헤더했던 것도 있고 하면서 확실히 이 레알 마드리드의 센터백들이 공격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많이 해준다. 그리고 이번 경기 말고 지난 경기, 지지난 경기에서는 하위선이나 밀리탕 같은 선수들이 중거리도 가끔씩 시도하거든요. 그래서 센터백들이 팀 전술에 차지하는 그런 영향, 비중 이런 것들이 좀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간단 선수 평가입니다. 먼저 비니시우스고요. 비니시우스는 저는 좀 많이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옛날이라면 충분히 1대1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던 찬스를 그냥 일반적인 파울로 끝내버리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확실히 23, 24 비니 정도가 아니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고 알론소는 아무래도 안첼로티보다는 조금 더 소유권을 중시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리스키한 플레이가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공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또 비니의 장점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제가 비니시우스를 라리가에서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건 비니시우스는 조금 비현대적인 윙어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선수라면 드리블을 안 칠 그런 각에 오히려 쳐버리니까 상대들은 당황하고 그때 저는 비니시우스의 장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역할은 알론소 아래서는 조금 맡기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구조상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뭐 비니시우스가 감독이 바뀐 이상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개인의 폼 상승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쿠르투아고요. 쿠르투아는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의 수문장이다. 이번 시즌도 승점 잘 지켜나가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위기 상황에서도 몇 개의 세이브를 잘 보여주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밀리탕이 최근에 진짜 좋더라고요. 십자인대 나가서 돌아온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위선이랑 조합도 좀 잘 맞습니다. 밀리탕이 약간 거친 살림 같은 거를 앞쪽에서 해주고 뭐 파이터형처럼 싸워주고 하위선이 빌더 방향 잡아주고 앞쪽으로 전개해주고 이런 역할 분배해서 맡았을 때는 조합상으로 참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밀리탕도 최근에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. 오늘 경기 총평입니다. 사실 32분 꽤 이른 시간 퇴장입니다.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걸 이겨냈고요.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대0을 만드는 그 추가골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골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. 이러니 저러니 해도 초반 4연승이라는 건 또 최고의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. 사실 레알 마드리드라고 해서 이 라리가의 모든 팀을 다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승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. 근데 초반 4연승은 어쨌든 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안첼로티 때보다는 기본적인 밸런스, 기본기 그리고 실수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여기서는 뭐 역습을 가면
그만큼 또 선수 퀄리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할 거 해놓으니까 역습의 효율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?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. 아마 퇴장이 없었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몰아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